안녕하십니까. 선명한 선화로 이루어진 깨구리 분화입니다. 오늘은 클리 스튜디오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기능인 선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클튜를 쓰시는 분인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레이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레이어라는 것은 옛날에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개념이에요. 이제 셀로판지 같이 이제 투명한 종이가 있거든요. 여기 위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 뒤에 뭔가를 그리게 되면 투명하니까 앞쪽에 비치겠죠.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이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겹치고 하는 식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이것을 레이어라고 한 거죠. 한 장 한 장을. 이제 현재에서는 이런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에서는 레이어 창에서 레이어를 추가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새 레이어가 뜹니다. 이렇게 따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레이어의 역할인 것이죠. 실제 종이에 그림을 그리듯 밑에 선을 따고 그리게 되면은 위에 색깔이 올라오죠. 선을 따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요 아래에 레이어를 넣게 되면 선 아래로 레이어가 들어가게 돼서 이런 식으로 채색이 가능합니다. 클립 스튜디오에서는 추가를 할 수 있는 레이어 속성 중에 벡터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요 두 번째 버튼 벡터 레이어를 만들게 되면은 여기에 네모 상자가 뿅 하고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일반 레이어랑 비교가 됩니다. 일반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그림판에서 그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벡터 레이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요거 하나하나가 도형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따란 하나하나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친구가 됩니다. 야, 마법이다! 그렇죠. 일반 레이어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일반 레이어 친구는 이렇게 만들 수 없어요. 컨트롤 T로 이런 식으로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지만 얘는 깨져요. 이게 그림을 보면은 이거 보면은 좀 깨진 느낌이 들죠. 이렇게 늘리면. 근데 이 벡터 친구는 깨지지 않습니다. 늘리고 줄이고 하는 데서 웬만해서 깨지지 않아요. 이게 좀 흐릿해지는 거는 펜 자체 속성이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저는 6픽셀 이상 쓰면 죽는 펜이라는 펜을 썼어요. 이 펜이 죽는 이유는 크게 나올 경우 거의 털실처럼 나오기 때문에 깔끔하지 않아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펜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벡터 레이어에서 여기 오브젝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도구 속성이 있어요. 여기서 브러쉬 모양을 클릭을 해서 지금 뭐 다른 거 하나를 선택을 해볼게요. 선화 천재 펜이라는 걸 써볼게요. 따란 선화가 다른 펜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심지어 지금 메인 컬러가 핑크색으로 돼 있어서 핑크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색깔까지 이렇게 변해요. 근데 이 메인 컬러를 여기서 검정색으로 바꾼다 하면 이렇게 색도 바뀝니다. 거기다가 놀라운 사실, 이 브러쉬 크기라는 게 있어요. 브러쉬 크기를 줄이게 되면은 선이 얇아지고 굵어지고도 가능해요. 이런 것이 가능한 친구입니다. 굉장하죠? 선을 그어놓고 내가 지퍼를 넣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해요. 별 모양으로 만들고 브러쉬 크기를 늘리니까 이렇게 라인에 따라서 별 모양으로 변했죠?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이 벡터 레이어예요. 클립 스튜디오에서 가장 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벡터 레이어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벡터 레이어를 생성하는 거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가능하긴 하는데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바로 벡터로 전환되는 게 굉장히 이점이 크죠. 내가 편애하는 펜이랑 작업할 때 좀 더 예쁘게 나오는 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거는 벡터 레이어에서 자, 이런 식으로 선을 땄어요. 근데 일반 레이어에서 이렇게 선을 따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지우개 툴을 꺼내가지고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지워야 되죠? 튀어나간 부분을. 근데 벡터 레이어의 경우에는 벡터 지우개가 있어서 이걸로 톡! 무슨 일이 일어났죠? 톡! 톡!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주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걸 선 하나로 인식해요. 그래서 이 선 하나를 지울 경우 이 선만 딱 사라지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지우는 게 빠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선 따는 게 가능해요. 수정도 용이하죠. 수작업을 하게 되면은 선을 저런 식으로 지울 수가 없으니까 수작업에서는 선을 딱 깔끔하게 이렇게 잡아줘야 되죠. 뭐 넘어가지 않고 내가 그리고 싶은 선만. 근데 이 상태에서는 넘어가더라도 깔끔하게 지우면 끝이라서 굉장히 용이하게 선을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벡터 레이어로 선 따는 거 클튜 쓰시면은 꼭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나는 벡터 레이어보다는 일반 레이어로 선 따는 게 훨씬 좋다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그 선 딸 때 느낌이 살짝 달라요. 일반 레이어로 선을 따는 게 그림 그릴 때 훨씬 부드러워요. 근데 이제 벡터 레이어로 선을 따게 되면은 살짝 딱딱하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연필로 종이에 선을 긋는 거랑 볼펜으로 선을 긋는 거 정도의 차이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수작업하는 느낌으로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반 레이어 쓰시면 되고, 저는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림 그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벡터 레이어를 쓰시면 효율적으로 그림 그리는 게 가능하십니다. 내 러프에 어디까지 선화에 반영하는가? 선을 어디까지 따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첫 번째로 실루엣을 따주세요. 자, 실루엣을 먼저 잡아주겠죠. 그 다음 이제 꼭 나와야 되는 상황이 손이죠. 손이 어떻게 있는지가 잡혀야 되니까 눈이랑 입, 코 뭐 이런 게 필요하겠죠. 예, 손이 너무 내려왔네. 이 정도. 러프랑은 좀 달라야 돼요. 이제 러프는 똑같이 그려야 되는 건 아니고 가이드라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똑같이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 여기에 너무 틀에 박혀 있으면은 그림이 좀 딱딱해지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실루엣까지 잡아주고 그 다음 한 번씩 꺼줘야 돼요. 한 번씩 꺼서 확인을 해줘야 돼. 확인하고 뭔가 조금 더 다듬어 줘야겠는데 싶으면은 그거 부분들 여기 꺾이면 안 되는데 꺾였다라든지 이런 거를 다듬어 주고, 조금 어색하다 싶으면은 그거를 선 따면서 좀 더 수정을 해주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로 길이가 좀 길어요. 러프에선 길었죠. 근데 내가 선 따보니까 길어. 그러면은 이거를 과감하게 줄여도 괜찮습니다. 손을 다시 안쪽으로 넣고 이렇게 해서 제일 최소한의 라인을 딴 거거든요. 제일 최소한의 라인. 원래 이제 러프에서는 지금 이 안에 무늬도 있었을 거고 볼따구에 이제 볼 무늬도 있었을 거고 이랬을 거란 말이야. 이거를 선을 다 따면 안 돼요는 아니에요. 이게 이 선을 따도 되는데 이 상황에서 채색을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거예요. 이제 극화체가 아닌 이상 굳이 선을 그려주지 않아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제일 깔끔하게 나와요. 이제 그림 스타일에 따라서 선을 다 따줘도 돼요. 저는 선을 따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잡은 뒤에 나중에 이렇게 속 라인을 밑색보다 살짝 더 진하게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취향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건 라인을 검정색으로 하고 속 라인을 좀 더 연한 색으로 하면은 평타는 칩니다. 이거가 조금 어렵다 라고 하시면은 면으로 인식하는 스타일일 수 있거든. 나는 선 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채색하는 게 더 재밌어요 하시는 분들은 면으로 그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 면으로 그린다는 게 어떤 거냐면 러프를 면으로 따는 거야. 실루엣을 잡아주고 그 다음 손이 나올 거니까 손 위치, 이쯤에 볼 위치, 이쯤에 눈 위치, 빗자루를 들고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여기가 앞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지? 라고 이제 레이어를 나누지 않고 한 레이어에서 그냥 과감하게, 러프니까 과감하게 틀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면서 조금 맞춰보고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선을 따는 방식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건 라인을 이런 식으로 따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스타일에 맞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선 딸 때 필압이 없는 펜이어도 살짝 그림자 지는 쪽에 살짝 덧칠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두께감을 줬어요. 겹치는 부분, 그림자 들어갈 부분에. 그러면은 조금 더 그림이 풍성해 보입니다.
자, 오늘 선화 기초들 모아가지고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뭔가 궁금한 점이 있다. 좀 채색 요런 부분이 어려워요. 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분다 카페에 올려주셔도 좋고 댓글로 써주셔도 좋고 오늘 강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드디